대낮에 속옷만 입은 채 충주 도심을 활보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한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직결 심판에 넘겨졌는데 한 방송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지금 이때 남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사진이, 이 옷차림이 워낙 좀 충격적이어서 당시 온라인 누리꾼들은 충주 티팬티남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위에는 반팔 차림인데 아래는 조금 시원합니다. 그래서 충주 티팬티남이라는 이제 누리꾼들이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이분이 언제도 또다시 나타났었죠.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이런 노출 차림으로 자꾸 나타나는지, 왜 이 남성은 이 복장을 하는지 참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한 매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적장을 한다. 또 앞서서 회사에 잘리고 사기도 당했었다. 그래서 사회 원망이 들고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옷차림을 했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피디님보다도 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또 하나 뭐 사연을 얘기했다면서요. 내가 네. 아무 나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저도 참 이 내용이 네. 이건 뭐 이분의 얘기를 전하는 거긴 하지만 어머니 네. 기일에 보통 이러고 다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계속 실패하고 뭔가 사회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네. 어머니한테만은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머니 기일마다 심장이 찢어진 느낌이 들어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녔다는데 사실 지금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40대 남성 얘기가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또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여자 옷을 왜 입겠냐.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다. 여자가 되고 싶어서 허벅지 퇴축술까지 했다죠. 퇴축술이라는 건 이렇게 허벅지를 날씬하게 해주는 그런 네. 수술이고요. 내 모습을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 그들에게 성욕을 느낀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라면은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어느 여자가 티팬티만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이 남성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사회에 대한 원망, 어머니 제사, 그리고 여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단순히 흥미거리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범죄 심리학적으로 궁극적인 이유, 이 남성의 뭔가 본질적인 이유가 혹시 교수님 짐작이 가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성공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어머니 기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머니가 성공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도착증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성정체감 장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여자가 되고 싶어서 본인이 허벅지 그 퇴축출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정체감 장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뭐 명문대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명문대를 나온 것이 그것도 팩트라고 한다면 자기 주위에 자기 동창들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만큼 성공을 못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열등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창들이 뭔가 세상에 보여주는데 자기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복장 도착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하는 것이 화장을 하고 여성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그 수법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이 남성이 저는 하나의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 이제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뭐 신체 부위를 닮은 보형물을 착용을 하고 공연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음란 행위를 해가지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2012년에 벌금죄를 받았고 또 2016년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같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저 남성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으니까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 하지만
요번 거 내가 티팬티 입고 돌아다닌 거 그게 무슨 죄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거는 잘못이야. 나 불쾌감 준 적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은 불쾌감을 받았는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남성이 직결 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직결 심판에 회부되면 사실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네.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네. 좀 먼저 직결 심판이 뭔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20만 원의 벌금이나 과료, 뭐 30일 만에 구류에 처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범죄,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기소를 하면 검찰이 하잖아요. 네. 예, 경찰서장이 법원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굉장히 생략돼 있고요. 네.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라니까 이제 벌금 몇만 원 나오는 거 그냥 땅땅땅 하고 끝나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그걸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대로 내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조금 전에 전지현 변호사 설명하셨던 이 사람의 과거 사건, 공연음란죄 사건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공연음란죄라는 건 네. 공연이 사람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혐의를 해야 되는군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데 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티팬티 입고 그냥 걸어만 다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연음란죄는 안 되고 두 번째 쟁점이 그 과다 노출, 경범죄 처벌상 네. 이번에 직심으로 회부된 게 과다 노출입니다. 근데 이제 과다 노출이 이게 어쨌건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이 행동을 네. 과다 노출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법원으로 가면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과다 노출만으로 하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과다 노출이 네. 되니까요. 근데 어느 장소에서 네. 이러고 다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처벌을 논하기보다는 치료에 대해서 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번 사건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선고가 있었는데 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기소가 됐는데 네. 최근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남성은 주요 신체 부위가 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슈퍼마켓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때 몇몇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지켜봤는데요. 검찰은 바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돌아다녔다고 검찰은 내다본 겁니다. 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슈퍼마켓이 공공장소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 김단비 기자가 설명을 해줬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법원이 다중 이용 장소가 슈퍼마켓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네. 슈퍼마켓이 다중이용 시설이 아니면 어디가 그러니까요. 다중이용 시설이죠? 이렇게 그 생각을 말이에요. 하실 텐데요. 네. 이제 법 규정 때문에 그래요. 아. 법 규정에 보면 이 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불러드린 화장실, 목욕탕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성별이 각각 나뉘어서 들어가는 곳이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슈퍼마켓에 남자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자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 시설에는 슈퍼마켓, 네. 버스, 정류장, 네. 백화점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갈 수가 포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대중들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네. 법원에서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충주 티팬티남도 이 죄로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충북 충주 카페와 경기 지금 슈퍼마켓, 수원의 슈퍼마켓 소군남에게 어쨌든 사건은 비슷한데 적용 법률도 달랐고 적용하지 못하는 법률도 있고 이게 뭔가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치료든지 아니면 뭐 법을 만들든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네. 수 있는 게 저 다중 이용에 출입했다는 거, 네. 성폭력 처벌법 슈퍼마켓 팬티남한테 적용됐다는 이제 그 범죄나 아니면 경범죄 아니면은 공연음란죄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성폭력 처벌법은 저 슈퍼마켓 남성 판결에서 다중 이용 장소를 그냥 뭐 카페나 슈퍼까지 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연음란죄도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또 신체 중요 부위까지 다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고 경범죄는 또 처벌 수준이 낮아서 이번 경우에 이 사람이 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벌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는 위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입법상의 미비로 새로운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책이 필요해는 보입니다.